그 143번에 나조건 먼저 보시면 그 안쪽이 인수분해가 되죠. 4차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두 인수를 갖다가 곱해서 일단 5가 되는 경우를 갖다 찾으면 되는데 5가 소수잖아. 소수니까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제 뭐 1 곱하기 5나 또는 이게 절대값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왼쪽은 작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5 곱하기 1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A, B, C, D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이런 순서쌍들을 찾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결과에 따라서 이제 A 값하고 B 값이 결정이 되거든요. A가 이제 3이고 B가 2가 되거나 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A가 2고 B가 3이어도 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케이스 자체는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열어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가족권을 갖다 보게 되면 그 5개의 문자의 합이 5개 맞나? 5개의 문자의 합이 지금 결과창을 보시면 12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나조건 때문에 이제 여기 합이 5로 일단 결정이 났으니까 이 뒤쪽에 12를 다 더했을 때는 얼마를 만들어야 돼? 7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C, D의 순서쌍을 갖다가 찾으셔야 되는데 찾으실 때는 그냥 중복조합 이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자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자리가 12개가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2개를 갖다가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D가 자연수니까 일단은 이 작업을 해야 되겠네. 제가 지금 이걸 바로 봤는데 바로 가지 말고 그 원래는 중복조합이라는 게 이제 그 순서상 고려하실 때 의미 아닌 정수로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CD가 될 수 있는 게 자연수니까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하나씩 넣어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로 셌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맥락은 뭐냐면 요거 푸는 거죠. 지금 12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은 뭐냐면 그 12, 2에 자연수 순서쌍을 고려하는 것은 그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여기에 1, 1, 1 하나씩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푸는 거랑 맞죠? 이것의 음아닌 정수 음아닌 정수의 개수를 찾는 거하고 여기서의 자연수 순서쌍을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겠지. 따라서 3H4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계산은 7C4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7C3 정도로 계산을 하시고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계산 이렇게 들어가죠. 6C3 6C3 미안 6 5 4 6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는 거. 네, 맞아요. 자,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15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위에 A, B 순서쌍이 가지수 자체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랑 이제 두 번째 경우를 곱해줘서 정답은 30 이렇게 되죠. 넘어갈게. 144번. 각자리 숫자의 합이 10인 세 자리라는 그 개수를 갖다 찾고 싶다. 방금 온 사람 누구지? 방금 들어오신 분. 너 말고 너 오는 건 내가 봤잖아. 누구지? 너 누구지? 방금 부르는 사람 누구죠? 얘들아 좀 출석 부르고 있다. 집중해라 여기. 칠판 집중해라. 방금 들어온 사람 누구지? 출석 안 부른 사람 없어? 연하는 체크했어. 이 남학생 이름 어떻게 되죠? 거기 이현순이. 현준이? 현준이는 내가 출석 부르지 않았어? 네. 불렀지. 몇 명이야? 왜 많아? 한 명이 안 들어. 너 조준이. 아, 왜 이렇게 늦어? 설마. 지금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둘, 넷, 여섯, 여덟, 144번 보시죠. 각자의 숫자 합이 10인 세 자리라는 수를 가지고 자릿수는 3개고요. X, Y, Z선으로 보시면은 이 각각의 숫자 합이 이제 10이라는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 경우를 고려하면 되는데 그 세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이제 조금 걸려요. 그래서 X 쪽을 조금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들 자체가 이제 0부터 9까지의 이제 0하고 이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들을 가지고 이제 X, Y, Z 순서상을 찾아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음한인 정수로 이제 체크를 한다고 치면은 그 음한인 정수의 개수로 체크를 한다고 치면은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홀수로 10개를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 10이니까 2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고 치면 6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있어요. 이 66가지의 경우의 수 안에는 이렇게 세팅했을 때 얘가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배제하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이 앞에가 10인 케이스가 안 돼요. 그지? 맞죠? 아니, 그런 거를 따질 필요 없는 거고. 앞에가 0인 거 안 되겠죠? 0 들어가는 거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안 되는 거죠. 맞죠? 0인 걸 갖다가 배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보니까 계속 수석차를 그 앞에 x가 0이 되는 케이스를 일단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0인 걸 배제해야 되니까 앞에가 0인 경우에 이제 YZ를 음한인 정수의 개수를 일단 치부했을 때 경우의 수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두 자리가 빈 거니까 앞에가 0인 걸 따지는 거잖아요. Y 더하기 Z가 10이 되는 경우를 갖다 배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제 음한인 정수의 중에 좀 배제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뽑을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이제 9, 이거를 이제 계산하고 있고요. 10, y, z. 자, 이렇게 해볼게. 그 계산, 그럼 이 경우는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나오는 경우를 갖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뭘 셀 수 있지? 어떻게 세죠? 문자 두 개 중에서 10개를 중복 허용하여 선택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이제 요거 계산은 이제 11시 10으로 갈 거니까 아마 11가지 경우가 나올 건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 음한인 정수를 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아니야 000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걸로 일단 이렇게 구할 거거든요. 하나 더 빠져야 되거든. 뭐가 빠져야 돼? 10, 10을 빼야 되는 거 맞죠? 위에서 빼서 밑으로 내려왔어야지 맞는 거지. 그치? 제가 잘못 카운트한 거 같습니다. 그 위쪽에 애초에 여기서 10이 되는 걸 먼저 빼고 내려와서 여기를 11개를 뺐어야지 맞는 거 맞죠? 그래야지 맞는 거. 그래서 여기 이 전체 경우에서 여기 앞에 0을 배제를 할 건데 전략은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여기에서
그 신명령이라는 이제 요 해를 일단 제외를 했어야 됩니다. 전체 경우를 갖다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65개로 셌어야지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 밑에서는 65에서 빼야지 맞는 거. 이렇게 해서 54로 카운트하는 게 맞는 거. 정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배제해야 되는 이제 경우를 갖다 찾은 거고. 자, 149번. 3 이상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전개식을요, x 플러스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자, 전개식의 일반항 사용하는 거 맞지? 전개식 일반항 갖다가 사용하신다고 치면은, 자, 일반항은 ncr, 그 다음에 괄호두개 비워놓고 n-r에 r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이제 간단적으로 이제 x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어디로 x를 넣던 2를 넣던 상관은 없다고 했어요. 이거 바뀌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x를 뒤쪽으로 놓고 앞쪽으로 2를 갖다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곱셈기호 생략된 부분이야. 자, 이 상태에서 그 제곱계수랑 세제곱계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항이잖아요, 항. 여기 차수를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일단은 R값이 3일 때랑 R값이 2가 될 때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곱하고 제곱 조사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R값이 3일 때인데 이제 R값이 3이면 계산이 자 2에 n-3 곱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R값이 2일 때는 n-2의 x 세제곱. 위에 게 이제 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 게 이제 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맞죠? 얘는 두 개를 갖다 비교하는 건데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이 같다라는 조건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nc3 곱하기 그 위쪽하고 아래쪽을 같다라고 놓고 등식을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 n제곱을 날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날려주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가 남는 거죠, 그죠? 따라서 nc3 2 곱하기 nc2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n값을 찾자. 그러면 계산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n에 n-1, n-2. 자, 밑에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변은 자 2 곱하기 n에 n-1, 자 2 곱하기 2. 자, 이렇게 계산할게. 그러면 자 여기가 2가 날라가고 여기 6이니까 이제 곱하기 6으로 이렇게 갑시다. 그냥 전개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n값을 찾는 과정이니까 공통인수가 보이잖아요. 인수분해하는 쪽으로 갈게요. n에 n-1로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에 n-2가 되고요. 얘는 왼쪽으로 넘겨서 묶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으로 갑니다. 따라서 n에 대한 조건이 n이 몇 이상이죠? 3 이상이니까 그 얘가 0 된다를 풀면은 앞에 거 0, n이 1 얘네들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얘가 0 되는 걸 갖다 구하시면 되죠. n 값은 8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뭐 3개밖에 없어? 자, 확률로 넘어가도 되죠. 확률 쪽으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을 구할 때 그 1단원하고 2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쓰여요. 그 기본적으로 확률을 이제 구하실 때는 4가지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4가지. 우리가 배운 게 4개밖에 없어. 자, 4가지를 사용하는데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찾아야 되는 해당 경우의 수를 갖다 찾으면 된다. 그렇게 계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인 순열하고 조합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확통단원 들어가가지고 일단 배운 게 2개 더 배웠잖아요. 그치? 2개 더 배웠는데 여러 가지 더 배웠죠. 사실 순열 중에서는 중복순열하고 자 중복순열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 자, 이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쓸 때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확률 계산할 때 이용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 2단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3단원에서 이제 확률을 구하실 때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별게 없어요.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네, 이물질을 빼러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네. 그 이물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웃기네. 저렇게 많은데 이게 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확률 들어갈게. 근데 이제 확률 들어갈 때 너네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형식적인 약간 룰을 조금 따라주셔야 되는데 그 수학에서 이제 확률 통계 단어 확통부터는 이제 이 확률 개념 자체를 굉장히 좀 이상한 걸로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 도입을 하게 되냐면 이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집합으로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깜짝 놀랐지? 집합으로 약간 재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서 다시 정의를 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식적인 룰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확률은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이랑 뭐 고1 이제 순열조합 배울 때는 왜 집합으로 정의 안 했냐? 그냥 초등화해서 배운 거예요. 쉽게 알겠죠? 원래는 이제 확률이 집합으로 정의되는 이론입니다. 원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 원래의 룰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별다른 건 아니고 집합에서 배웠던 어떤 공식이나 논리 같은 규칙들이 확률 통계를 계산할 때 그대로 이제 규칙이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몇 가지 좀 용어가 조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 시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별달리 프린트는 없어요. 왜냐면 교재랑 프린트랑 별로 이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 자, 시행이라는 단어에 거기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이제 수학에서는 시행이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이런 간단한 행동들이 시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키워드는 실험이나 관찰 뭐 이 정도. 실험이나 관찰 같은 것들을 이제 수학에서는 시행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표본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서부터 통계 용어입니다. 확률 통계 용어예요. 자,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고 해놓고 자,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너가 생각하는 것 중에 표본 공간은 뭘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냐면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집합. 너네들 집합으로 다시 재정의한다고 했지.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하나를 딱 던졌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가지죠. 그 6가지를 집합으로 나열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선생님 저희 집에는 주사위 눈이 하나가 7이에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맞아? 이런 거. 네, 약간 객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죠. 괜찮습니까? 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그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입니다. 이해되셨나? 그 중에 이 하나하나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하나하나를 부르는 말. 이렇게 하나, 이 하나하나를 부르는 말이 이름이 근원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장근원이라고 근원 사건.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너무 그 용어 같은 거에 매료되지 마세요. 알겠죠? 와, 굉장히 멋있는 말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별로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알겠죠? 근원 사건이란 말은 실제로 문제 풀 때 우리가 잘 활용하지는 않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결국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사건이라고 하면 2, 4,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다 배웠던 것들이야. 집합이랑 대응이 되고요. 합사건 같은 경우는 합집합입니다.
거기 키워드 같은 거에 지금 음영 처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합사건은 합집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합집합은 A 합집합 B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A라는 사건, 합집합 B라는 사건 이렇게 읽으면 돼. 그 다음에 키워드는 또는입니다. 또는 보통 이제 케이스를 나눌 때 우리가 또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1번 또는 2번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곱사건. 곱사건은 보통 이제 교집합에 해당합니다. 사건 A 동시에 사건 B. 짝수의 눈이면서 동시에 소수. 그럼 뭐밖에 없어?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 짝수이면서 동시에 소수인 거 2밖에 없죠. 이런 거를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워드는 그리고 또는 그리고 배우셨죠? 그래서 집합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는 뭐 동시에 연달아 있다 뭐 이런 용어들이 다 곱사건을 나타내는 키워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배반 사건 보겠습니다. 배반 사건은 그 정확하게 집합의 용어 중에 배반 사건은 서로소랑 동의어야. 알겠지? 배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정확하게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영어로 배운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 A,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동집합이라는 얘기야. 네. 이게 서로소라는 개념이에요, 맞죠? A와 B가 겹치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주사면을 딱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배반 사건이죠. 맞죠? 겹치는 이제 경우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케이스를 분류할 때 배반 사건들로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케이스 분류를 딱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겹치는 걸 한 번 더 빼주죠. 예를 들어서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배수로 갈게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3의 배수인 사건,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에 2가 나오는 경우는 50개, 25개, 맞지? 원소들이 쭉 나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몇 개 나와요? 16개. 근데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얘랑 만약에 합사건을 구한다고 친다. 얘 또는 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왜요? 겹치는 게 생기죠. 맞죠? 그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뭐의 배수가 겹쳐? 6의 배수. 그렇죠. 6의 배수가 겹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집합에서의 집합 원소 개수 공식 같은 걸로 다 배웠고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로 다 배우게 됐고, 이제 이런 것들 기억나죠?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자, 집합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를 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학에서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부르죠. 이거를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확률 통계 쪽으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공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사건 A 더하기 사건 B 빼기 두 사건의 교집합. 됐죠? 겹치는 걸 한번 빼게 된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챙겨야 되는 공식이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와 있고요. 이제 합사건, 곱사건, 정확하게 집합이랑 약간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사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여사건 개념을 많이 쓰는데 여사건은 여집합이야. 알겠지? A가 아닌 것이라고 읽잖아요. A가 아닌 것, 그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사건은 그대로 여집합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거기 밑에는 그냥 집합으로 다 나열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 확률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지? 너희들 교육과정 내에서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졌는데요. 근데 이제 뒤에 설명은 나오더라고. 그래서 밑에 참고사항이 나오죠. 참고의 기하적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확률의 종류 자체가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야. 크게는 세 가지로 배우고 원래는 네 가지였어. 알겠지? 근데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너네들이 기존에 가장 많이 배웠던 기존의 2-2랑 그 고1 수학에서 배웠던 순열조합 같은 것들이 거기서 배웠던 확률은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배웠어?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배웠어? 2분의 1. 그렇죠? 상식적으로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죠.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야. 됐나?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은 그냥 뭐냐면 근데 실제로 이제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200번을 던졌을 때 딱 100번이 뒷면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200번을 딱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0번이 나왔다. 그러면 200분의 120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통계적 확률입니다. 이해됐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를 무한히 늘리면 어디에 수렴할까? 그렇죠.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미적분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약간 얘네 둘의 관계는 좀 면밀히 관계가 있다.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기하적 확률입니다. 기하적 확률. 근데 기하적 확률이 도대체가 교육과정에서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게 이런 건데 기하적 확률을 교육과정에서 뺐어요. 근데 뒤에 통계를 배우잖아요. 통계는 기하적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아예 배제를 했더라고. 근데 뒤쪽에서 통계 자체가 기하적 확률인데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구별을 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거기 교재에서는 자 1번 수학적 확률은 그냥 기존에 배웠던 방식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PA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있는 거예요. 사건 A의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A가 일어날 확률 자체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기에 이제 N 뭐라고 돼 있니? 문자는? NS라고 돼 있지. 여기서 말하는 S는 표본 공간이에요. 무슨 집합이었지? 전체 집합. 오케이. 자 여기서 S는 표본 공간의 원소를 말합니다. 즉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분의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고 하면 6에 해당하는 거죠. 6 1, 2, 3, 4, 5, 6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제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를 그 A가 일어날 수 있는 원소 개수로 나눠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계산했던 방식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상대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상대도수는 중학교 때 나오는 용어예요. 상대도수라는 중학교 통계 용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행횟수 n분의 진짜로 내가 이제 일어난 경우를 갖다가 계산을 한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통계적 확률은 그냥 문제에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셨을 건데 그 오른쪽에 179번 문제 잠깐 볼까요? 179번 문제 보시면 거기 구등분으로 정사분모가 나눠져 있죠. 표적이. 네. 자 빨간색이 칠해질 확률. 그럼 이게 원래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전체 면적분의 그 해당 면적을 갖다가 구하시면 돼요. 얘랑 똑같아. 그냥 개념 요거랑. 그럼 전체 면적은 정사각형 전체잖아. 그지? 전체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9등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9등분이 된 건데 지금 어디를 구하는 거야? 화살을 딱 쐈을 때 빨간색. 근데 색칠된 부분이 요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전체 9칸 중에 몇 칸에 해당하니까? 2칸. 2칸에 해당하니까 그냥 9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래 기하적 확률 개념은 면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이 해당 면적을 갖다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조그만한 정사각형 하나의 길이를 1이라고 둔다면 전체 면적은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가 넓이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위에가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0부터 1까지 수직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수직선 상황에서 너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걸 3등분 했어. 여기서 돌멩이를 하나를 뽕 던져.
돌멩이를 하나 뽕 던지는데 돌멩이는 0과 1 사이에 놓여. 가정이 그래. 그러면 자 제가 색칠한 부분 내 놓일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이것도 기하적 확률로 들어갑니다. 전체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고 자 여기 길이가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계산 결과가 3분의 1인 거죠. 맞죠? 이런 것들은 다 기하적 확률에 해당합니다. 됐죠? 이렇게. 근데 이 기하적 확률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기하적 확률은 자 통계로 이어집니다. 자 통계에서 다루는 모든 확률은 다 기하적 확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하적 확률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세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얘기할게. 거기 보시면 확률은 당연히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를 해당 사건의 원소 개수로 나누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1을 넘어갈 수 없고요. 거기 이제 사건 A의 확률은 몇 이상 몇 이하라고 돼 있어? 0 이상 1 이하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확률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1번에 이렇게 있는데 2번에다가 그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라는 거는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100%. 맞아? 너네들이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1시 반에 끝나잖아요. 맞아요?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 하나 딱 던졌는데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야? 1. 1이죠? 그런 겁니다. 알죠? 그래서 나올 확률이 100%인 거는 이제 이거 부르는 말이 교육과정에서 이제 사용 안 하나 봐. 빠졌네 용어가. 전사건이라고 부르죠. 전사건. 그러니까 확률이 100%인 사건을 보고 전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쪽은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죠.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실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 확률 자체가 0인 걸 보고 여기 지금 공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건 0인데 요걸 보고 공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공사건. 알겠죠? 그래서 용어는 이런 걸 사용한다. 이건 수학적 용어가 맞지만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 지금 여기 없는 거 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전사건하고 공사건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증명이랄까까지도 없어요. 그냥 어떤 거냐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 자체가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 개수로 나눈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예요. 왜 맞지? 근데 니네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집합 공식에 의하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 더한 다음에 조집합을 갖다가 빼잖아.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이 이거죠. 맞죠? 돼요? 그럼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으로부터 양변 이게 어쨌든 등식이니까 그치? 등식이니까 양변을 뭐로 나누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로 양변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로 양변을 나눠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뭐의 정의에 따라서 저 수학적 확률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왼쪽에 표현이 어떻게 되냐? 확률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의 확률이죠? 합사건의 확률로 바뀌어요. 됐죠? 합사건의 확률로 바뀌게 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다 여기가 확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확률의 덧셈 법칙이에요. 그래서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와 B의 복사건의 확률을 뺀 게 이제 합사건의 확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공식의 계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률 단원에서는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해서 덧셈 정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나오죠. 만약에 얘가 공집합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공집합이라면이라는 뜻 자체가 A와 B가 무슨 사건이면 그렇죠.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은 이게 공집합이 되면서 여기까지의 결과가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러면 그냥 합사건은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된 공식 같은 게 하나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사건의 확률도 볼게. 여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1에서 전체 1에서 뺐잖아요. 그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사건의 확률의 이제 확률은 자 1 마이너스 전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 증명은 안 해도 되지. 어차피 여집합의 원소 개수 자체가 전체 집합의 표본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이거 빼기 자, 이거였죠.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 집합 A의 개수를 뺀 게 A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였잖아. 이걸 뭐로 그냥 나눈 거에 불과해? 표본 공간의 원소로 그냥 양변을 나눈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바뀌게 되는 거지. 됐나? 기존에 여사건 계산했던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설명 끝. 자, 오른쪽에 유형 보겠습니다. 자, 188번 볼게요. 유형 한 개씩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얘들아, 표본 공간 작성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이렇게 가는 게 표본 공간입니다. 1부터 10까지 카드를 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A는 4의 배수의 집합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5 이상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6, 8, 10. 이게 사건 B. 옳은 걸 골라. 1번 틀렸고. 자, A 합집합 B는 4, 6, 8, 10 틀렸죠? 3번 교집합은 아니요. 8 틀렸죠? 정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A가 지금 개수가 2개잖아요, 그죠? 전체 10개에서 2개 빼면 8개가 나오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냥 집합 문제랑 똑같죠? 넘어갈게. 자, 190번 배반 사건. 자, 보기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것끼리 교집합이 공집합 서로소인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가 나오는 사건, 8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8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1, 2, 4, 8. 홀수가 나온 여기 중에서는 홀수가 1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은하고 리을은 배반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 2도 소수죠. 디귿하고 리을도 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디귿 리을. 아, 지금 공개수가 있네요.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1, 3, 4, 7, 9, 10 이렇게 돼 있네. 8의 약수, 이 중에서 8의 약수를 고르면 그 전체 집합이 얘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 얘라서 얘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거든요. 1, 4. 그렇죠. 1, 2는 안 들어가고 1, 4만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랑 지금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조사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중에 소수는 3하고 7밖에 없죠?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공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배반이지. 얘랑 그래서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얘랑 얘가 배반 사건이다. 디귿하고 리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자, 수학적 확률 엄청 쉽다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4의 배수는 4, 8, 12. 주사위 눈 두 개 합쳐서 12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12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순서상 찾는 거지. 1, 3, 2, 2, 3, 2 이런 식으로. 1, 7 안 되고 2, 6, 3, 3, 5, 4, 4, 5, 3, 2, 6, 6, 6 찾아주시면 되겠지. 자,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옵니다. 자, 3개, 3개, 5개, 9개 나오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36분의 4분의 1. 어때? 그냥 기존에 하던 거랑 똑같죠? 자, 198번 수녀를 이번에 이용해라.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일렬로 서서 등산을 하는데 등산할 때 일렬로 쓰면 위험하지 않을까?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남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학생 2개가 이웃 무슨 사이일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갖다 구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 경우는 몇 명이 줄을 서는 거니까 6명이 줄 서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지? 6팩토리얼. 자, 분의 그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서로 다른 4명입니다. 같은 4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죠. 자, 6팩토리얼 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 남남끼리 이웃은 그 묶어서 한 명 취급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명을 자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 2명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을 추가적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 마무리는 안 할게요. 제가 따로. 자, 202번. 중복 허용. 자, 중복 순열인 것 같습니다. 중복 허용에서 3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든다. 만든 수가 짝칠 확률은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 끝에 올 수 있는 숫자가 2 또는 4. 나머지는 몇 개씩이냐면 5개, 5개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이게 해당 경우의 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복 순열 전체 경우의 수를 입장에서 봤을 때 5의 세제곱이 전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1번. 자, 이거 뭐야? 무슨 뜻이야? 205번. 토마토.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눕니다. 5끼리 이웃. 지금 TT55MA.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5끼리 서로 이웃하는 거니까 이제 얘네들끼리 이웃을 하고 1, 3, 4, 5, 6.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지. 맞지? 전체 경우의 수는 자, 6개를 나열하는 건데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2개잖아.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자, 이거 계산하면 180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나열해야 되는 거는 5끼리 이웃. 여기 하나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건데 그 중에 같은 것이 2개.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4가 되겠고 5, 4, 3, 20, 60 되겠죠. 계산하시면 정답은 180분의 60이니까 3분의 1이 되죠.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자, 크기가 같은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이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러면 7개의 공 중에 그 꺼내는 거니까 선택이에요. 배열은 하지 않죠. 그래서 3개를 뽑는 거고 이게 전체 경우. 자, 그 다음에 자,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의도적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흰 공 하나를 뽑을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흰 공은 3개 중에 하나, 자 이렇게 뽑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은 4개 중에 자 2개를 의도적으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자, 212번. 양궁 선수가 200번을 쏘아서 통계적 확률 쪽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200번을 쏴서 7점 이상 맞힌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아래 도표 보시면 되겠고, 자 9점 이상 맞출 확률은 자 9점하고 10점을 몇 번 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47이고 여기가 25지. 전체 200번을 쏜 거기 때문에 200번 중에서 9점 이상 쏜 횟수는 47번, 25번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죠. 이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오늘 이번 주 좀 개꿀이죠? 쉽지 않아요? 망하시네. 자, 기하적 확률로 넘어갈게. 자,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자 각각 1, 2, 3인 원으로 이루어진 관역에 총을 쏜다. 왜 쏠까? 자, 그림 상황은 그냥 이 정도로 느낌을 그냥 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 반지름이 각각 몇으로 나와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1, 2, 3. 한 칸씩이겠죠. 이렇게. 자,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 면적으로 찾으셔야 돼. 전체 면적 중에 이 면적이 얼마나 해당하냐. 자, 이거 찾으셔야 되죠. 전체 면적은 몇 파이예요? 9파이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해당 면적을 구할 땐 도너츠잖아요. 도너츠, 그지?
그 여기에서 조그만한 거 빼야 될 것 같죠? 그러면 그렇죠. 4파이에서 파이를 갖다 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16번.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참인거 고르세요. 일단 기억은 무조건 참이고요. 자, 니은은 앞에가 전사건이고 뒤에가 공사건이야. 전사건이 1이고 공사건이 0이니까 당연히 더하면 1이죠. 니은도 참이고. 자, 디귿. 곱사건의 확률이 0 이상 1 이하다. 참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A 교집합 B라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공집합, 그러니까 이것의 부분집합으로서 공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당연히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소개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원소개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덧셈 정리 활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자,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 A와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자, 곱사건의 확률을 갖다가 뺀다.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자, 조건 맞춰서 가는 건데 자, 여사건의 확률이 주어져 있거든요. 자, 0.2면 자, 예로부터 너는 A의 확률을 얻으셔야 돼요. 여사건의 확률이 0.2면 A의 확률은 얼마겠어요? 0.8이겠죠. 이렇게 해서 얻어내놓고 갑니다. 자, 마찬가지. 자, B의 여사건의 확률이 0.5이기 때문에 자, 원래 B의 확률을 0.5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합사건의 확률이 지금 조건이 0.9이기 때문에 이거 곱사건 얼마냐 이거 이런 뜻이죠. 0.9는 자, 0.8 더하기 0.5 빼기 x를 구해달라는 거겠지. 0.4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2번.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는 얘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배반 사건이면은 얘가 0일 테니까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각 면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 주사위 종류가 두 개인가 봐요. 그죠?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바닥면에 닿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 그 주사위 눈이 1부터 4까지, 1부터 6까지 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죠? 근데 더했을 때 8 이상이 나오려면 합이 8, 9, 맥스가 얼마예요? 10이죠. 10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8, 9, 10인 경우를 갖다가 일단은 이제 케이스를 조사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4의 배수일 확률도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4, 8, 10이 안 되죠. 이 두 경우를 갖다 조사하시면 되는데 누가 겹쳐? 8이 겹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얘를 이거를 한번 빼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케이스를 조사해서 가면 된다. 그래서 17은 안 될 테니까 2, 6 이렇게 합니다. 2, 6. 자, 앞에 거를 이제 정사면체 주사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뒤에 거를 정육면체 주사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상 맞춰서 구하시면 돼요. 자, 2, 6 있는 것 같고 3, 5. 그 다음에 여기가 4일 때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있나? 없죠. 이 정도로 카운팅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맥스가 6이니까 3, 6.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갈 때 하나 떨어지죠. 4, 5. 되나? 5, 4. 그 다음에 5, 4까지 되는 거 같죠. 5 안 되지? 5 안 되지. 이렇게. 여기 앞자리는 1부터 4까지만 되니까요. 10은 어떻게 돼요? 4,
46밖에 없지 않습니까? 46.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요것만 카운팅하면 되겠지. 4가 나오는 확률은 자 3 경우가 1, 3하고 2, 2, 3, 1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체 경우는 어떨까요? 4, 6에 24가 전체 경우이죠. 그치? 그래서 24분의 자, 요 합은 자 24분의 자 몇 개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되는 거고 얘는 자 24분의 자 밑에 거 얘가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는 거고 두 개 더한 다음에 뭘 빼야 돼? 24분의 자 요 경우를 빼야 되는 거죠. 3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24분의 9 나옵니다. 그죠? 24분의 9가 나오는데 약분하시면 8분의 3. 자, 넘길게요. 자, 여기까지 유형 보겠습니다. 여사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배반 사건인 경우는 그냥 그걸 보면 뭐야 이거 우쿨렐레가 뭐야? 야 우쿨렐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우쿨렐레. 진짜? 우와. 없어. 영영 스윙. 우쿨렐레 아니었어. 야 우쿨렐레 동아리 뭐야? 얘네 모여가지고 우쿨렐레만 하는 거예요? 이건가 이거? 우쿨렐레가? 네. 뭔지 알아요? 조그만한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조그만한 거. 자리. 자 5명 4명 있어요. 그 축제에서 공연하는데 2명을 임의로 뽑는데 성별이 같을 확률로 그 경우가 2개밖에 없죠. 남남 여여.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 있나? 그것도 가능한데. 아니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약간 애매하잖아. 그치? 자 가볼게. 자 1번 케이스가 만약에 남남 2명을 뽑는다, 두 번째가 여여 2명을 뽑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9명, 전체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전체는 이렇게 들어가고, 자 남자 2명은 남자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2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밑에는 5명 중에 2명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돼. 배반 사건이야.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뭐 곱사건이 없습니다. 그죠? 해주시면 된다. 자 여사건의 확률 뭐뭐가 아닌 조건이 있는 경우. 자 이거 쉽다.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 그 정의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건 A를 자 사건 B를 정의를 할 때요. 거기 보시면은 3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A를 자 3의 배수의 사건이라고 하고 B를 5의 배수의 사건이라고 한다고 치면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 어떤 거의 원소를 구하면 되는 거지? 개수? 15. 아니 자 확률을 구하는 건데 A가 아니다. 근데 거기 아니 고죠. 고. 이건 엔드지 엔드. 아니 고.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자 드모르간 법칙이 있습니다. 드모르간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갑자기 갑툭튀. 자 A 합집합 B의 자 여집합이죠. 지금 요게. 네. 돼요? 네. 네. 내가 뭐 잘못했어? 맞아. 네.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집합의 논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합사건이 아닌 약간 그런 거.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당연히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자 누구의 확률을 빼면 되냐? 합사건의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사건의 확률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식은 이제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쓸게. 자, PA부터 찾아보자. 얘들아,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다. 20분의 얼마냐? 3의 배수 6개 있죠. 20분의 6. 그 다음에 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다. 4개.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 갈게요.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뭐의 배수지? 15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자, 두 개 더하고 얘 빼면 얼마야? 20분의 9. 20분의 정답은 얼마야? 20분의 11. 어때? 조금 형식적으로 좀 바뀐 느낌이 듭니까 지금? 약간 형식적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경우 너희들이 아십시오. 똑같아요. 여사건은 다 논리가 똑같으니까. 자, 16번으로 가볼게요. 뭐 이상 이하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자, 두 문제 이상 맞힐 확률은 한 문제를 맞거나 다 틀리는 경우를 빼는 게 낫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한 것 같지? 할만한 것 같아. 그냥 앞에 결국에는 물어보는 건 확률이지만 좀 귀찮은 작업이 몇 개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 결국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어떤 물리나 이런 물리 규칙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밖에 없고, 그리고 배반 사건일 때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서로 풀 때는 얘가 0이니까, 그지? 이런 것들 공식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